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16화 하나원 시인의 75번째 시 세빛지령 백호입니다. 먼저 세빛지령 백호라는 시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세빛지령 백호 하나원. 세빛지가 백호를 한 월간지가 백호라는 것은 사람이 100세를 산다는 것처럼 정말로 어려운 일. 더욱이 시판이 안 되는 나지가 지령 100세는 정말로 어려운 대업. 세빛의 탄생은 이 땅에 어둡고 캄캄한 나게에 태양이요 빛이요 신기원이요 이정표를 세워 10년 세월 눈물 겹거나 아우 높고 높은 상상봉이여. 이 땅의 나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나상인들은 흡혈한 붉은 혓바닥으로 나를 대량 생산하려는 나산업으로 문둥이의 눈을, 입을, 귀를 빼앗고 비참 속에 쳐놓고 지지고 남남 세빛지의 창가는 문둥이의 눈을, 입을, 귀를 주었다. 그리고 삶의 길마저 세빛지는 후마다 더듭한 백호는 100번의 깨우침이요 100번의 호소요 100번의 고발이요 100번의 기소장. 때로는 뻔뻔스러운 적반하장도 또 적자한행도 험한 길에도 나 근절에 나 해방에 엄숙한 사명에 고필할 수 없는 필보은 정의를 위하여 약자를 위하여 노한 신문고 소리가 두둥둥. 정의와 진리의 길은 어려운 길, 그리고 외로운 길. 나해방의 새 빛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문둥이들의 피눈물 나는 비원을 새빛이 있는 한 문둥이는 외롭지 않고 내일을 희망할 수 있어. 죽음의 길이라도 나해방을 위하여 정의의 편에 약자의 편에 영원히 서 있을 새 빛이여. 여러분, 세빛지령 백호 시낭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세빛지령 백호라는 시는 1972년 11월호 세빛지에 수록된 시입니다. 이 시는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151페이지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총 14연으로 구성된 몇몇 안 되는 장시로서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사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참여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영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루는 말이고요.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노래한 시다. 또 참여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식을 중시한 시이고, 주의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측면을 중시한 시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훈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창간한 지 10년이 되어 지령 100호를 맞아 축하의 뜻을 담은 시라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묵가지로 발행하면서 무수한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나해방의 목적을 이루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인간으로서 따지자면 100세의 일은 쾌거라 하겠습니다. 현재도 각 문학단체에서 동인지를 발행하는데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에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면 각 연과 행 속에서 화자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연을 보겠습니다. 세비지가 100호를 이렇게 시를 열고 있습니다. 1972년도에 10년의 세월 동안 지령 100호를 출간했으니 대략 1년에 10회가량을 출간하였으며 1962년도에 창간호를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감개무량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한 월간지가 100호라는 것은 사람이 100세를 산다는 것처럼 정말로 어려운 일,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지금에도 1년에 6월과 12월 두 차례 발행하는 파랑새지도 꾸려가기가 어려운데 더구나 묵가지로 발행한 세비지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거의 결간하지 않고 1년에 10차례가량 꾸준히 발행하여 이룩한 열매이니 무남동녀 같은 존재였겠지요. 일행에서 월간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긴 글을 모아 다달이 한 번씩 내는 잡지를 이른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면을 보겠습니다. 더욱이 시판이 안 되는 나지가 지령 100세는 정말로 어려운 대업,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졌더라면 몰라도 그러한 지원이 없이 몇몇 독지가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발행이라면 상상도 못할 성과라 할 것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세빛을 발행한 주체는 세빛사이고 세빛사의 사장은 한센병의 권위자인 유준 박사로 알고 있으며 하나훈 시인이 주축이 되어 창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롯이 한센인을 위한 묵가지로 발행한 한센인의 소통의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은 시중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잡지입니다. 이행에서 나지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식지 개념의 잡지를 이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사명에서 지령이라고 하는 것은 잡지의 나이를 뜻하며 잡지가 발행된 횟수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행에서 대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나 업적을 이루는 말이 되겠지요. 사연을 보겠습니다. 세빛의 탄생은 이 땅의 어둡고 캄캄한 나계에 태양이요 빛이요 신기원이요 이정표를 세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연에서 말하듯이 세빛지의 창간 목적은 인간이 돼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던 희망 없는 한센인에게 태양빛 같고 등대불빛 같은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한 한센인 세계의 첫 발상으로 만들어진 공론의 장이요 유일한 소통의 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행에서 나계라고 하는 것은 한센병을 앓는 사람들의 세계를 뜻한다. 사행에서 신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사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새 시대, 그리고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발전 과정에 있어서 획기적 계기나 지침이 될 만한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연을 보겠습니다. 10년 세월 눈물 겹구나. 아우 높고 높은 상상봉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요즘 젊은이들이나 쓸 수 있는 아으라는 시어를 선택했습니다. 1919년생이면은 지금 103세 되는 어르신이신데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10년 세월 동안 각곳 끝에 이룩한 지령 백호의 영광을 얻었으니 아무나 오를 수 없는 봉우리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오봉길 대장과 같은 산악인의 기분이 이렇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삼행에서 상상봉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높은 산봉우리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견을 보겠습니다. 이 땅의 나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시행하는 나 사업이란 명목으로 펼쳐진 사업들이 과연 당사자인 한센인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나 사업을 주관하는 사람들의 이권 사업인지 추종이 전도된 것처럼 행해지는 불합리성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일행에서 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나병에서 완쾌된 사람의 사회 복귀를 도모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업, 이것을 나 사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보겠습니다. 나 상인들은 흡혈한 붉은 혓바닥으로 나를 대량 생산하려는 나 산업으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펼치는 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행태를 보며 나 상인으로 매도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치 흡혈귀처럼 묘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한센에 대한 행정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한센인의 자활을 돕고자 나선 사람들이나 단체들에게 오히려 한센인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나산업이라고 비난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할 흑막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일행에서 나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 박멸을 돕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주무로 여기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삼행에서 나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 근절에 앞장서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여기는 행태, 이런 것을 나산업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파련을 보겠습니다. 문둥이의 눈을, 입을, 귀를 빼앗고 비참 속에 쳐넣고 지지구 남남. 세비지의 창가는 문둥이의 눈을, 입을, 귀를 주었다. 그리고 삶의 길마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회에서는 한센인의 눈과 입과 귀를 막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마치 사업처럼 이용하려 하지만 세비지가 창간됨으로써 서로 소통하며 세비지가 한센인의 눈과 입과 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활할 수 있는 새 인생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행에서 남남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제잘거려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이야기함을 뜻하나 여기서는 지지구 복구라 이렇게 해석함이 옳을 듯 싶습니다. 구연을 보겠습니다. 세비지는 호마다 호마다 거듭한 백호는 100번의 깨우침이요 100번의 호소요 100번의 고발이요 100번의 기소장,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비지가 발행될 때마다 한센인의 깨우침이 실렸고 절절한 호소가 실렸으며 거미줄같이 얽힌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으며 문제를 발췌하여 고발하는 사연들이 세비지 가득 실렸다는 이야기겠습니다. 구연을 통해 그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이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 먼저 챙기려는
탐욕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는가 봅니다. 오행에서 호소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을 남에게 강한 주장이나 표현으로 하소연하는 것, 그리고 육행에서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어떤 범죄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하여 수사나 기소를 요구하는 것, 이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칠행에서 기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이거를 기소장이라고 하지요. 시변을 보겠습니다. 때로는 뻔뻔스러운 적반하장도, 또 적자 간행도, 험한 길에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간 10년 동안 지령 100호가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시변에서 잘 나타납니다. 때로는 뻔뻔스럽게 자기 잘못은 숨겨둔 채 자기의 잘못을 덮어 씌우려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기부금품이 없어 적자를 보면서 찍어내기도 했으며, 때로는 위협을 받는 일도 있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행에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도리어 나무람을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삼행에서 적자 간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지결산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에서 서적 따위를 인쇄하여 펴내는 것, 이것을 적자 간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원 문학관에서 발행하는 문학지 파랑새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여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나흔절에 나해방에 엄숙한 사명에 곡필할 수 없는 필봉은 정의를 위하여 약자를 위하여 노한 신문고 소리가 두둥둥,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비지의 창간 목적인 나근절과 나해방의 준엄한 사명을 위하여 시변처럼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실을 사실대로 글을 썼으며, 늘 펜 끝은 올바른 것과 사해의 약자를 위하여 매서운 노여움으로 한센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신문고를 둥둥 울리는 자세로 세비지를 출간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행에서 나근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을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그 근원을 없애버림, 이런 것을 나근절이라고 하고요. 사행에서 곡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바른대로 쓰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왜곡하여 쓰는 것, 그리고 필봉이라고 하는 것은 붓의 뾰족한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고요. 칠행에서 신문고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임금에게 직접 호소하고자 할 때 치도록 대궐의 문루에 달아 두었던 북을 이르는 말입니다. 12연을 보겠습니다. 정의와 진리의 길은 어려운 길, 그리고 외로운 길, 나해방의 새 빛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문둥이들의 피눈물 나는 비원을, 이렇게 시를 읊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날마다 정의롭고 참되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외로운 일이지요. 그러나 매달 세빗지를 기다리는 한센인 독자들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한가로운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것이겠죠. 문둥이들의 피눈물 나는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한시도 헛되게 보낼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오행에서 비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루고자 하는 비정한 소원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13연을 보겠습니다. 세빛이 있는 한 문둥이는 외롭지 않고 내일을 희망할 수 있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구 하나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회에서 비록 무지랭이 같은 존재지만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서로서로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인 세빛지가 있는 한 우리는 애롭지 않고 내일이라는 희망의 꿈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빛지는 문둥이들의 친구이자 망망대해에서 헤매는 조각배의 등불인 것입니다. 마지막
14연을 보겠습니다. 죽음의 길이라도 나 해방을 위하여 정의의 편에 약자의 편에 영원히 서 있을 새 빛이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글을 쓰다가 쓰러져 죽을지라도 한 움큼도 안 되는 재산이 바닥이 날지라도 나병으로 탈출할 수만 있다면 정의로운 편에 설 것이며 힘이 약한 사람 편에서 거들어줄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영원히 목숨을 다하여 서 있을 새빛지가 될 것이라고 다짐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화자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다가 1975년 2월 28일 향년 57세로 생을 마감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그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17화는 1974년 9월호 새빛지에 수록된 곡 유교사님 영전에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며 딱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은 진행자에게는 독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증표이며 보람을 느끼게 하는 청량제라 하겠습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